안녕하세요. 보다 더 많은 고객님들께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야부동산 대표 조태직입니다. 이제 7월입니다. 6월 한 달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. 6월에는 새 정부,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고,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 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. 628 대출 규제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첫 출범 이후에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서 오늘 날짜 7월 1일부터 많은 변화가 있죠. 6월 28일부터 발표하면서 시행을 하게 된 대출 규제와 함께 7월 1일에는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, 그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1.5%로 상향 조정됐고요. 그리고 지방은 이제 그 스트레스 DSR을 6개월 유보하는 걸로 됐습니다.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지방은 유효됐고요. 그동안의 그 대출 규제하고는 환희하게 너무 틀립니다. 아주 전례에 없었던 대출 규제. 상급지로 이제 갈아타는 그런 거는 수요가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. 아마 갈아타기 문이 좁아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토제 이후에 이 금융권의 그 가계 대출이 3월 이후에도 4월, 5월 계속해서 가계 대출이 늘어나고, 지난달에도 금리 인하가 있었지만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4월 이후에 굉장히 많은 대출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이 지속되면서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내놓게 된 것 같습니다. 이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몇 가지를 여러분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이번 대출 규제 정책 어떻게 변하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이제 이 대출 규제 금액이 뭐 강남에 뭐 50억짜리다 그러면 뭐 20억까지도 대출을 해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대출 규제가 최대 한도가 6억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아무리 강남권이든 어디든 대출은 6억 한도에서 되고요. 그리고 처분 조건부 1주택. 무슨 얘기냐면 1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처분할 수 있는 조건을 내세워서 대출을 6억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기존 대출을 처분 기한이 6개월입니다. 6개월 안에 처분을 해야지 그 위반할 때에는 대출 시행했던 것들을 다 다시 도로 반납하셔야 되고요. 확실하게 집을 내 집 마련을 하시고자 할 때에는 대출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아보시고 그리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나 뭐 이주비 대출 같은 거 있죠. 이런 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거 위반 시에는 이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거죠. 그래서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대출을 받을 수 없다. 제한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건 이제 수도권에 대한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. 수도권에 하도 그 많은 주택들이 상승하고 하는 것 때문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담대 대출은 LTV나 또는 그 생활 안정자금 대출 뭐 이런 것이 이제 0%입니다. 대출을 하지 않고요. 실질적인 그 실거주 목표로 한 거에 대해서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, 1주택자는 6개월 이내에 그 처분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바뀌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보증을 서주는 전세자금 대출, 이 보증 한도가 5월 1일 날 그 100%에서 90%로 제한이 됐었는데요. 그게 이제 이번 7월 21일이죠. 7월 21일부터는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신용 보증해 줄 수 있는 한도가 80%로 7월 21일부터 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거 다 참고하셔서 대출을 받으실 때 문제 안 생기게끔 미리 알아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러한 대출을 규제하면서 신용대출이라든가 뭐 카드론이라든가 이런 그 한도, 이제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그 이제 직장인이면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자기의 그 연봉, 그렇죠? 연소득에 대한 그 100%밖에 되지가 않아요. 연소득 대비해서 뭐 얼마를 더 해주고 이러는 거는 없으니까요. 그런 거. 그리고 카드론이나 이런 것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는 것을
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규제 지역에서의 그 주담대 대출, 그동안에는 이제 40년, 30년 이렇게 기한을 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30년 이내로 또 바뀌었다는 것.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금년 7월 하반기에 그 이제 정책 대출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금융권 대출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정책 대출에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죠. 여러 가지 그 디딤돌이라든가 그 버팀목 그리고 보금자리론 이런 거에 대한 그 대출 한도도 그 총 금액을 약 25%를 감축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. 예,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그 대출은 50% 한도로 각 금융권의 하반기에 그 매출 그분들의 그 대출 한도를 50%로 감축시켰기 때문에 커다란 감축 효과가 있을 거고 거기로 인해서 현금이 없으면은 집 사기도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런 그 금융 대책으로 인해서 어떤 불안 요인은 많이 남아 있죠. 예, 풍선 효과가 발동한다든지 또 재개발 지역들이 많이 상승한다든지 또 그 토제 풍선 효과가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공급 부족,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이 대세 상승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걱정이 되고요. 또 실제 가격의 그 매매 사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계약이 없는데도 이 뭐 핫한 지역에서 뭐 성동구라든지 뭐 풍선 효과가 있는 지역에서의 그 가격 이런 것들도 실제 거래가가 없는데도 신고가를 확산시켜서 시장을 과열시키는 그래서 집값을 들썩이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. 허위 집값 상승, 호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 이런 거는 정말 없어야 되겠습니다. 그 시장에서의 교란 행위 정부가 대처는 하겠지만은요 가격을 단합한다든지 또는 그 허위 정보를 유출시켜 가지고 시장 장세를 호가를 상승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는 정말 없어야 되겠죠.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이런 정책이 발표되는 게 그러한 그 교란 행위도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더욱더 강력한 그 대출 규제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오늘 이 시간은 6월 28일 지난달 28일 날 발표된 대출 규제 정책에서의 여러분들의 골자만 잠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전해드렸고요.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 가야부동산에 전화 주시거나 찾아주시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그 이제 행사가 있었던 지난달에 있었던 일들과 그리고 전세 동향 그리고 매매 동향 이런 거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현재 그 정책과 어떻게 우리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하는 시간 만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